영화로 세상을 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영화 팟캐스트 김프로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여행 가는 날입니다. 네. 우지경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 나가고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들 필기하시던데요. 네. 내부자들 두 분 녹음하러 오셔가지고 네. 너무 재밌다고. 아, 진짜요? 네. 들으셨대요. 너무 재밌다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저도 주변에서 네. 듣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특히 제가 어떤 여행 작가 모임에 한번 갔었는데 저 빼고 6분 중에 2분이 네. 밤에 꼭 침대에서 김프로쇼 언제 올라오나 기다렸다가 듣는데요. 이야. 정말요? 한 분은 김프로가 멋지다. 한 분은 배 감독님이 보고 싶다. 아,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조금 걱정했거든요. 첫날이기도 하고 네. 생각보다 너무 자세히 해드렸나? 너무 긴가? 지금 어떻게 하지? 줄일까 하다가 네. 반응을 좀 보려고 긴 채로 다 올려드렸는데 네. 이야,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 뒤로 사연이 진짜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많이 들어와서 진짜 쌓여있었어요. 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연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다 저희가 해드린다는 약속은 못 드릴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 좀 골라서 네.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오늘은 사연 30대 여성분이 보내주셨는데 네네. 9월 달에 이제 새로운 직장을 찾으시는 분이래요. 네. 네. 그래서 요 분하고 직접 전화 연결을 한번 해가지고 네네.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떨려요. 추천을 한번 해드리는 걸로 할 텐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일했던 직장, 그러니까 영어학원에서 이제 강사를 하셨던 모양인데 네. 그만두고 직종을 바꾸셔가지고 네. 필라테스 강사를 강사로. 하신대요. 네. 전업하시는 완전 직종을 바꾸셔서. 그쵸. 그래서 9월부터 이제 센터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스페인이 너무 가고 싶은데 갔다 온 적은 없고 런던이랑 뭐 이런 다른 데를 뉴욕도 조금 다녀오셨고 네. 네. 그런 데를 갔다 오셨는데 국내 여행할 때를 조금 소개해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좀 쉬고 싶다. 바꾸기 전까지 그동안에 갈 수 있는 국내 여행지를 추천을 해달라. 이 텀이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네. 절호의 그렇죠, 찬스. 그렇죠.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가야지, 지금. 그래서 저희가 모여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막 회의도 하고 네. 어떤 걸 추천해 줄 거냐. 아,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저 사우나에서 회의인 네. 줄 알았어요. 갑론을박을 벌이다가 네. 이분한테 정말 꼭 필요한 곳을 추천을 해줘야겠다. 네. 근데 그거를 전화 연결할 때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요. 그래요. 네. 그치, 직접 방송으로 들으시라. 네, 확인하시라고 할 생각이어서 네. 저희가 일단 보내주신 여자분하고 통화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짧게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 30대 중반에 강사 일을 했었고요. 네, 곧 퇴직하고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사연 주인공으로 당첨이 되셨거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놀랐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네. 특이한 게 필라테스 강사를 하시는데 네. 목 디스크가 있다고. 아, 근데 네.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를 본인이 치료하다가 네. 그러니까 운동으로 치료하다가 이 운동의 매력을 느껴서 강사가 되신 분들도 많고 런던, 뉴욕 이런 데를 다녀오셨는데 런던은 올림픽 때 나 올림픽을 네. 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그냥 갔고 네. 뉴욕은 뉴욕 양키스의 데릭 제터 선수가 은퇴를 하는 해라서 네, 맞아요. 은퇴하기 전에 나 이 양반 한번 꼭 봐야 되겠다고 그냥 무턱대고 가셨다고. 뭐 하나 꽂히면 그냥 가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시간이 안 되셔가지고 국내로 추천을 해달라고 하신 거죠? 네, 제가 9월부터 이제 근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쉴 수 있는 기간이 한 보름 정도밖에 없는데 그 보름 동안에도 교육을 계속 해야 해서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서 확인하시라고 지금은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네. 네. 어디를 추천해 드리는지는 방송에서 확인하시고 네. 저희가 이거를 추천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진짜 굉장히 경론을 벌였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도대체 어디를 추천해 드릴 것이냐. 네. 네. 그래서 자세한 건 방송에서 확인하시고 네. 갔다 와서 후기도 남겨주세요. 네. 가급적이면 갔다 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 실명 나가면 안 돼요. 아, 실명이요? 저희 회원님들이 들을까봐, 친구들이 들을까봐. 그래요. 아니, 어차피 회원님들이 지금 목소리 다 티 날 텐데, 뭐. 그러게. 경기도 안산에서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 자, 아무튼, 저희가 그래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니까. 아, 감사합니다. 꼭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좋은 여행 하시고, 또 네. 힘내셔가지고, 새로 하시는 일도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 디스크도 꼭 치료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거는 나머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 예, 감사합니다. 굳이 뭐 실명을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네네. 박모양 필라테스. 경기도 안산에서 네. 필라테스 가르치실 박모양 네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분한테는 도대체 어디를 추천을 해야 되느냐? 네. 자, 어디를 가셔셨습니까? 스페인 가셔야죠. 스페인 가셔야죠. 네. 반전입니다. 스페인 가세요. 스페인 가야 된다. 네. 스페인을 꼭 가고 싶다고. 전 지금이 말씀하셨으니까. 기회고 10년을 일하셨잖아요. 네. 나를 위한 선물을 할 타이밍이에요. 보상 휴가, 포상 휴가. 하나 걸렸던 거는 네. 보름은 쉬는데 음. 그동안에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네. 도저히 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 교육을 내가 입사해서 2배로 받겠다라고 하든지 네. 아니면 입사 시기를 좀 보름 뒤로 늦추든지 네. 입사 시기를 늦추는 것도 힘들고 네. 교육만 조금 어떻게 네.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만약에 다른 필라테스를 가야 되면 그렇더라도 네. 지금 아니면 그럼요. 그럼 새 어떻게 가? 직장에서 휴가를 또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스페인까지 가려면 시간을 좀 들여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나중에 가겠다고 미루면 못 갈 것 같다. 맞아요. 그리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비용도 더 들게 될 것 같고 걱정이 커지고 막 이렇단 말이지. 이렇게 떠밀려서 가는 척하면서 제가 처음 스페인을 어떻게 갔는지 알려드릴까요?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친구가 1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지경아 스페인 안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냥 1년 다짜고짜? 네, 다짜고짜. 자다가 깨서 스페인? 스페인이 부산이야? 뭐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회사에서 교육은 며칠 플러스 포상 휴가로 스페인을 2주를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혼자 가자니 아쉽고 자기가 자기 호텔에 재워줄 테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제가 여행 작가니까 이 친구의 속셈은 자기가 계획 짜니까 머리가 아프고 귀찮고. 저를 데려가면 계획을 다 짜줄 것 같고. 그렇지. 괜찮네. 네. 그래서 계획은 네 맘대로 하면 돼.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바르셀로나만 제대로 보면 된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포르투갈로 들어가서 스페인 가는 2주치 계획을 짜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 인생 여행이었어요. 아, 진짜요? 그걸 다녀왔기 때문에 포르투갈 책을 쓰기도 됐고, 그리고 저는 그 여행이 있었기 때문에 2년 후에 제가 스페인을 다시 가게 됐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저희가 긴가민가 했는데 그래도 요거는 질러서 해볼만 하다 싶었던 게 뭐 야구선수 은퇴한다고 뉴욕도 가고 올림픽 봐야 된다고 런던도 가니까 본인의 성향에 저희가 딱 맞춰서 네. 지금 추천을 해드린 거다. 요 정도는 하실 수 있겠다. 그쵸, 해봄직하다. 해야 된다. 요런 이유가 없어서 못 가고 계신 것 뿐이었다. 어. 우리가 가라고 하면 가실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 있잖아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그렇지.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그렇지. 네.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사고 돈을 모아서 그냥 갈까 말까 할 때 다 지르는 거지. 현명한 방법. 그래서 아무튼 이분한테는 스페인 여행을 적극 추천해드리고 네. 다 제끼고 가세요. 그렇습니다. 갔다 오면 또 뭐 다 드게 돼 있어요. 그럼요. 네. 일의 능률이 언제 오르냐면 할부를 질렀을 때야. 그리고 돈이 지금 없다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카드론을 땡겨서라도 가라. 그치. 갔다 오셔가지고 갚으면 된다. 갔다 오면 갚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새 직장을 계속 다니실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일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요. 다음 직장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뭐가 그럼 문제야. 지금 가야 돼. 네. 네. 하여튼 얘기하고 뭐 뻥쳐요. 뭐 집에 좀 일이 생겨가지고 네. 교육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해가지고 가면 되지. 사돈의 팔촌이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길을 보름이면 정말 스페인 여행
기깔나게 다녀오실 그치. 수 있어요. 네. 내가 그러니까 부럽네. 필라테스 원장님만 김포쇼를 안 들으시면 돼요. 그분이 들으시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분만 안 들으시면 얼마든지 갔다 오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9박 11일 코스로 이걸 한번 짰는데요. 네. 9박 10일이 조금 빡빡하다. 그러면 한 7박 8일 정도 두 개로 이제 옵션을 나눠가지고 가져오셨거든요. 네. 어디 도시를 갑니까?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오죠? 네, 일단 스페인은 사실 정말 제대로 보겠다 그러면 2주로도 부족해요. 스페인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린 포르투갈보다 훨씬 큰 나라거든요. 나라가 진짜 크니까.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이 스페인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스페인 여행의 꽃이라 불리고 볼거리 많은 안달루시아랑 바르셀로나 쪽을 엮어서 9박 10일로 구성해봤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와야 돼요? 보통은 마드리드로 들어가서 바르셀로나로 나와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으세요. 마드리드가 수도고 또 바르셀로나 볼거리 많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안달루시아를 보실 거면 마드리드를 과감하게 제껴요. 제끼고 말라가라고 피카소의 고향이 있거든요. 말라가로 들어가서 바르셀로나로 나오는데 9박 10일로 가실 경우에는 말라가, 론다, 세비야, 그라나다, 바르셀로나. 말라가, 론다, 세비야, 그라나다, 바르셀로나. 네. 그래 가시고 조금 줄여야 된다. 그러면 론다를 빼시면 돼요. 말라가, 세비야, 그라나다, 바르셀로나. 네. 5개로 9박 10일 가실 건지, 네. 4개 도시로 7박 8일 갔다 오실 건지, 네. 그거는 결정을 하시면 되고, 네. 차근차근 저희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네. 말라가로 처음에 이제 가야 되잖아요. 항공편 뭐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공편은 조금 저렴한 걸 제가 알아봤는데요. 러시아 항공 같은 경우에 한 일주일 가는데 110만 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급하게 예약하는 거잖아요. 네. 말라가인 바르셀로나 아웃이 그 정도 가격이 있으니까 110만 원. 네. 그 정도면은 지금 급하게 잡는 거라. 왜냐면 미리 잡았으면은 뭐 러시아 항공은 80만 원대도 있는 항공이긴 해요. 워낙에 좀 악명이 높긴 한데요. 그래도 또 좋은 소식은 그 파일럿들이 다 러시아 공군 출신이라 비행기는 낡았지만 비행은 잘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카더라 통신이긴 한데요. 네. 그렇게 해서 낮 1시 15분에 출발해서 10시 25분 밤에 도착하는 스케줄이고요. 네. 그다음에 나오시는 거는 오후 2시 10분 하면은 날짜가 바뀌죠. 다음 날 11시 15분. 요 정도 도착하는 스케줄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항공은 그렇고 둘 중에 영국 하나를. 항공이나 뭐 요 정도 가격에 비슷한 게 있으면 어차피 직항은 힘들거든요. 네. 바르셀로나 직항이 있긴 한데 가격이 너무 뛰니까 그 정도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 정도 하셔가지고 110만 원 언더로 잡으시고요. 110만 원 언더로. 네. 그리고 사연 주셨을 때 게스트하우스 잘 이용하신다니까 저는 게스트하우스 좋고요. 특히 영어 선생님이니까 외국인들이랑 같이 어울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중간에 조금 안 잡힌다 그러면 한인 민박도 있기는 해요. 네네. 또 하나는 그래도 10년을 마무리하면서 가는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만약에 론다를 가신다거나 그라나다에서는 괜찮은 호텔에 머무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네. 스페인에만 있는 건데요. 빠라도르라는 호텔이 있어요. 빠라도르. 이게 뭐냐면 옛 고성을 국가에서 다 인수해가지고 호텔로 개조한 거예요. 근데 론다 빠라도르는 정말 전망이 좋고요. 야, 사진을 봤는데 진짜 절벽 위에 있어요. 절벽 위에 이렇게 있던데. 그림 같던데. 누에보 다리 옆에. 그냥 그 숙소에만 있어도 힐링이 돼요. 그리고 그라나다는 알함브라 궁전 안에 있어요. 진짜. 그냥 궁전에서 하룻밤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경복궁 긍정정에서 하루 자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야, 대단하다. 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예약하셔가지고. 네.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돼요? 그렇게 하셨을 때 사실 빠라도르 1박. 1박이 한 2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렇게 비싸지 않네요. 네. 그러네. 많이 비싸도 30만 원을 넘어가진 30만 원? 그냥 좋은 호텔에서 잔다 생각하고 그렇죠. 성에 가서 하루 네. 묵으시는 거는 괜찮다. 네. 자, 그러면 5개 도시를 저희가 이제 돌 거니까 네.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빨리 가야지. 첫날은 어떻게 묵어요? 어디서 묵습니까? 말라가 게스트하우스 이제 예약하셨을 텐데 공항이랑 그게 멀진 않거든요. 근데 밤 도착이니까 그냥 안전하게 택시 타시는 게 여자 혼자 가시고 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첫날은 그냥 숙소에 도착하면 끝이에요, 사실. 택시 타고 체크인. 네. 네. 이제 풀고. 네. 자고 일어나면 근데 만약에
호텔을 예약하셨다 그러면은 루프톱 바가 있는 호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시 때면 한창이에요.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둘째 날부터 이제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해 볼게요. 네. 들어보셨어요, 말라가? 나는 유럽을 안 가봤다니까. 네, 말라가 들어보기만 처음 했어요. 봤어요, 저는. 해변이 있던데. 네. 말라가는 태양의 해변이라는 뜻의 코스타 델 솔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이게 물론 스페인이 이제 자기네 관광객 유치하려고 붙인 이름이긴 하지만 네네. 여기서부터 쫙 긴 해안이 쫙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름이잖아요. 여름의 끝을 잡고 가셔서 해변에서 이제 수영복 입고 좀 태닝도 하시고. 디스크도 고치고. 아니야, 디스크는 제가 또 어떻게 고칠지 알려드릴 게 있다. 그래요? 방법도 있구나. 야, 많이 생각해 보셨어요. 네. 네, 3박 4일 생각했어요. 말라가 아침은 시장으로 갈게요. 네, 조식 신청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일어나서 바로. 네, 일어나서 시장으로. 메르카토가 스페인어로 시장이거든요. 네. 메르카토 센트랄 아따 라사나스. 제가 스페인어를 하는 건 아니어서 다 못 외워요. 여기는 아침 일찍 열어서 오후 2시에 닫는 시장이에요. 근데 현지인들이 되게 찾는 시장이고 과일도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말라가는 무화과가 맛있기로 또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침에 과일도 좀 사드실 수 있고 추러스 같은 거 드실 수 있고. 맛있겠네. 네, 그다음에 말린 무화과 같은 것도 팔거든요. 그런 거 이제 미리 좀 사놓으면은 중간에 간식으로 이동하실 때 드시기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아침을 현지인처럼 드시는 시장에서. 거죠. 시장에서. 네. 그런 다음에 메르세드 광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메르세드 광장. 네. 여기는 피카소 생가 근처예요. 그러니까 피카소가 말라가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요 광장에서 어린 피카소가 그렇게 비둘기를 보면서 놀았대요. 그래서 피카소 작품에 비둘기가 있는 작품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림으로도 남아있고, 뭐 약간 조각 작품으로도 남아있고. 생가를 가실 수도 있는데 저도 생가를 못 가봐가지고 거기까지 추천드리기 힘들고 피카소 미술관을 가시면 돼요. 피카소 미술관. 네. 여기의 장점은 피카소가 92세까지 작품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네. 정말 그 전 생애를 걸친 작품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있잖아요. 뭐 무슨 시기, 큐비즘이 되기 전까지 그런 것들을 쫙 이렇게 크진 않은데 연대기별로 보면은 뭔가 정리가 좀 되실 거예요. 이분이 미술 작품을 좋아하셔가지고 국내에서도 미술관을 한때는 많이 가셨대요. 네. 지금은 잘 못 간다고 하시는데 피카소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훑어가지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말라가를 안 가고 뭘 했던 거야? 이렇게 뽀뽀를 드려야지. 네. 그리고 저 얘기를 듣자니까 산미구엘 네. 여기서 먹어야 된다면서? 산미구 사실 필리핀 맥주잖아요. 네. 근데 필리핀이 스페인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맥주 이런 거를 스페인식으로 만들게 된 거래요. 그래서 말라가에 산미구엘 공장이 있고요. 미겔이래요, 산미겔. 항상 산미겔만 드세요. 이분들도. 술 잘 드신다고 하니까 해변에서 산미겔 한 잔 하고 피카소 미술관 가가지고 쭉 한번 보시고. 네. 자, 그리고 말라가 대성당? 이제 가는 도시마다 성당이 있어요. 그 중에 대성당이 가장 대표적인 성당인데 여기 좀 재밌어요. 별명이 외파리 여인이에요. 성당은 보통 종탑이 2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한쪽 탑은 다 짓고 나머지 탑을 져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못 지은 거예요. 그렇구나. 계속 그 후에도 뭐 한번 지으려다 못 짓고 해서 지금 탑이 하나만 있어가지고 팔 한쪽이 없다라는 뜻에서 외파리 여인. 네, 대성당 한번 보시고요. 말라가 대성당 한번 보고. 점심은 누구나 다 아는 레스토랑인데 말라가에서. 네, 맛이 있어요. 추천드릴게요. 엘핀삐. 엘핀삐. 네. 40년 정도 된 보데가 바예요. 보데가가 뭐예요? 보데가가 와인 저장고. 저장고인데 조금 다른 게 그냥 와인도 있지만 쉐리주. 포르투갈에서는 포트 와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쉐리를 많이 마시는데 그걸로 유명하고 그다음에 쉐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을 층층이 이렇게 쌓아놔요. 공법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막 통에 쌓여 있고 그 앞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데
하몽 좋아하시면 하몽에 빵에 와인만 마셔도 너무 좋고요. 굉장히 다양하죠. 샐러드부터 시작해서 문어 요리, 뭐 여기는 또 해변이 가까우니까 좀 해산물 위주로 주문하시면 뭐든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엘핀피. 엘핀피. 말라가에서는 꼭 여기 엘핀피 한번 가보시고. 네. 그리고 여기만 만드는 술이 말라가 버진. 올리브 오일도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추출한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유명한 술은 말라가 버진이에요. 미술관이랑 가까우니까 미술관 관람하시고 쉬면서 식사하시면 딱 좋아요. 말라가에서는 며칠이에요? 2박? 네. 해변도 한번 가야 되고. 왜냐면 이미 첫 1박을 하고 이 둘째 날이니까. 그럼 뭐 의미 없이 2박이네요. 이날 하루인데요. 하루네. 그래서 말라게타 해변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컨디션이 좋으시면은 버스를 타고 주변 해변으로 가면 더 좋아요. 아주 가까운 마르벨리아 같은 데도 비치바도 있고 저 그때 갔을 때 제가 추갈못이라 모르는데 프리미어리그 선수가 여자친구랑 같이 휴가를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난리 났겠네. 근데 막 이렇게 둘만 있는데 네. 우리가 막 누구냐 했더니 주인이 조용히 하라고. 그렇구나. 그 정도 분이에요. 유명한 축구 선수가 휴양지로 선택해서 올 정도면 해변이 굉장히 괜찮다는 얘기네. 네. 그래서 그 마르베아 만약에 가시면 라카반느 비치 클럽이에요. 이런 데 가셔도 되고 아니면 좀 버스 타고 프리힐리안이라고 찾아보시면 한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언덕 위에 하얀 집 있는 바닷가 마을 나오거든요. 그런 쪽 그냥 쓱 한번 둘러보셔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선택에 따라서 네. 해변에 가서 좀 느그적거리면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 뭐 미술관 대성당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네. 문화적인 걸 즐길 것이냐 선택에 따라서 그 느그적이란 단어가 있어요? 있지 않을까요? 뭔 말인지는 느그적대다. 너무 잘 알겠다. 느그적거리다. 두 분 지난번에도 느그적. 네. 민기적과 느긋함을 합친 거 아닐까? 근데 너무 와닿아요. 느그적. 네. 그리고 또 이분이 술을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뭐 지금 계속 맥주도 드시고 와인도 드셨지만 밤에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다가 식사도 하고 밤에 이별주, 이제 다음 날이면 떠날 거니까 이별주 드실 곳을 하나 추천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지인이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오크통을 막 쌓은데 앞에 할아버지가 약사 같은 하얀 가운을 입고 샷을 이렇게 다 건네는 사진을 봤어요. 말라가 가서 물어봤더니 여기가 되게 오래된 집인데요. 안티구아 까사 드 구아르디아. 좀 어렵죠. 네. 안티구아가 오래됐다는 얘기고 까사가 집이고 구아르디아의 오래된 집 뭐 이런 거죠. 선술집이에요. 선술집. 앉는 자리가 전혀 없고 정말 가벼운 뭐 올리브 따빠스 조금 있고 샷을 이렇게 드세요. 저 통에서 저거 하면은 그 통에서 바로 샷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렇게 파는 집은 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 껴가지고 그리고 영어 선생님이시니까 뭐 말도 잘 거신다 하고 아유 너무 환영받죠. 네. 공짜 술 많이 얻어먹겠는데. 자, 그 다음에 론다라는 도시로 갑니까? 그렇죠. 론다. 뭘로 가죠? 론다는 버스 타고 가시면 되세요. 2시간 반 정도 걸린다면서요? 네, 2시간 반 정도? 버스 편리한 편이고요. 론다가 굉장히 작아요. 그냥 아침에 체크아웃 하셔가지고 여유있게 론다 가서 체크인 하고 그날은 정말 어슬렁 론다를 걷고 느끼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파라도르. 네. 파라도르에서 하루 묵으시고. 네. 야, 근데 이거 진짜 사진을 보니까 정말 예술이던데. 절벽에 성이 이렇게 딱 있던데. 여기는 120m 깊이의 타호 협곡이죠. 그 협곡을 사이에 두고 두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 깊으니까. 그래서 다리를 만든 게 누에보 다리예요. 그 이름은 새로운 뉴거든요. 누에보가 뉴이긴 한데 오래되긴 했고 이거를 정말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몇 년이 걸렸게요. 만드는데. 협곡 사이에다가 벽돌 쌓아가지고. 사람이 한 장 한 장. 대박. 밑에서부터 계속 그렇죠. 쌓아가지고. 위에서부터 쌓을 수는 없잖아요. 120m 높이 그거를. 네. 42년 걸렸대요. 42년 걸려 다리 만들었어요? 대단하네, 진짜. 정말 이게 사람의 힘이라는 것과 그 자연 환경과 그걸 뛰어넘은 사람의 노력과 그런 게 되게 느껴지고요. 여기는 또 투우의 발상지예요. 이 도시가 론도가. 네. 투우의 발상지기도 하고 그래서
투장이 남아있어요. 230년 정도 된 투장이 제가 투장을 많이 가보진 못했는데 되게 좀 아름다웠어요. 그런 투장도 있고요. 해밍웨이가 여기서 거의 여생을 보냈어요. 책도 쓰고 투도 보고 와인도 마시고 그래서 그 누에보 다리에 아까도 파라도로 설명드렸잖아요. 그 뒤로 보면 해밍웨이 산책로가 아예 있어요. 이렇게 진짜요? 써 있어요. 해밍웨이 산책로라고. 괜찮다. 좋은 데서 여생 보내셨구나, 우리 해밍웨이 할아버지. 네. 파라도에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해밍웨이 산책을 한번 쫙 산책하고. 이제 도착했으니까 그냥 이제 일단 산책 한번 하시는 거죠. 해밍웨이 길을 걸으시는데 그러다 보면은 만나게 되는 데가 론다 전망대예요. 론다 전망대. 여기도 정말 절벽 위에 있는 전망대인데 오후 늦게 되면은 거리에 악사분들이 이런 데 와 계시거든요. 제가 갔을 때는 음악을 막 아코디언으로 연주해줘가지고 그때는 저는 해가 뉘엿뉘엿질 때였는데 되게 분위기 있었어요. 거의 BGM을 깔아준 거지. 그렇죠. 네. 멋있다. 야, 그럼 자기가 해밍웨이가 된 기분을 만끽하면서. 그렇죠. 한번 쫙 내려다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누에보 다리를 걸어서 건너보시는 거예요. 그 42년 동안 쌓은 벽돌을. 야. 누에보 다리를 건너면 양쪽 풍경이 좀 더 다 다르게 다가오고요. 다리 옆에 카페들이 있어요. 절벽을 내려다 보면서 이제 그런 데서 커피 한 잔 드시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커피 한 잔 했으니까 뭐 맥주 드셔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절벽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왜냐면 이 절벽을, 그러니까 절벽과 다리를 아래서 봐야 정말 제대로 보이거든요. 뷰가. 네네. 그거를 보러 내려가시는 거죠. 내려가는 길이 또 있군요. 내려가는 절벽에서. 길이 조금 트레킹 코스처럼 있는데 운동 삼아 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못했는데 그 아래쪽에 좀 레저를 하는 데가 있었어요. 뭐 오프로드 카라거나 뭐 버기라거나 액티비티 좋아하시면 그것도 알아봐가지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협곡을 막 달리거나 뭐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내려가시고 자 그러면 론다에서는 뭐 먹어야 됩니까? 론다에서는 투장 건너편에 그 전설의 투우사 페드로 로메오. 페드로 로메오. 네. 라는 사람 이름을 딴 레스토랑이 있어요. 이게 로메오의 손자가 대대로 이렇게 손손 물려 하는 레스토랑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식사를 하셔도 괜찮고, 일단 식사는 여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뭐가 유명하냐면, 론다 쪽은 투도 유명하고, 투를 위한 소도 많이 키웠고, 엔전에는. 그래서 약간 소 요리가 유명하거든요. 소 꼬리찜. 이런 거랑 네, 론다 와인 그리고 한 여러 명이면 빠에야까지 곁들이면 좋은데 양이 좀 많으니까 혼자 가시는 거예요? 네, 요 정도 드시면은 좋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밤이 좀 어스름하면 다시 한번 다리에 야경을 보러 나오시면 돼요. 그냥 너무 작고 걸어다니기 좋으니까 이제 뱅글뱅글 도는 느낌은 있지만 아까 낮에 봤던 느낌과 해질녘과 불을 완전히 밝힌 그 야경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거를 또 건너편에서 이렇게 좀 자리 잡고 뭐 와인은 더 드셔도 되고 맥주 한잔 하셔도 되고. 그럼 아까 그 동네로 건너가가지고 카페 거기서 보는 거예요? 네네. 저는 그 건너편에서도 와인 한잔 하면서 야경을 봤었어요. 그래서 해밍웨이가 론다는 연인들이 오면 좋은 아름다운 도시다. 이런 말을 남겼었죠. 가서 만나시면 되지. 그치. 그렇죠. 좁으니까 돌다가 또. 그치. 밑에 내려갔다 올라올 때쯤 이제 한 분이랑 같이 이제 올라오시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네. 론다에서 파라도르에서 묵으시면서 굉장히 좀 뭔가 로맨틱하겠다. 자기가 귀족이나 왕족 이런 사람이 된 느낌도 들겠네요. 나라에서 그런 걸 하니까 되게 좋네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게 또 놀랍고. 그러게요. 론다가 조금 저렴한 편이고요. 그라나다는 론다보다는 비쌌어요. 그럼 기왕이면 론다에서 묵으시면서 파라도르를 한번 이용해 묵으시면 제일 가성비가 높을 것 같네요. 네. 자, 도시 두 개를 이렇게 보냈거든요. 네. 론다에서 나와서 네. 세비야로 갑니다. 네. 세비야는 못 타고 가요? 세비야도 버스로 버스 타고 충분히 가실 수 있으세요. 2시간. 네, 2시간, 멀진 2시간 반 않네요. 정도. 네. 네. 그러면 세비야로 가서 세비야에서 이제 2박을 할 거니까. 세비야도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 다시 한번 안달루시아를 얘기하는데 이제 스페인 하면 떠올리는 게 있잖아요. 플라멩고, 투, 시에스타 이런 게 다 안달루시아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세비야는 플라멩고로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스페인이 특히 안달루시아가
8세기부터 15세기까지 700년 동안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었거든요. 그런 건축들이 남아있는데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 또 세비야와 그라나다죠. 그라나다는 좀 더 갈 거니까. 네. 세비야에서는 게스트하우스에서 그냥 네. 묵으시면 될 것 같고.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으시는 게 네. 친구도 사귀고 그렇지. 저녁에 혼자 다니시지 말고 뭐 플라멩고 공연도 같이 보러 가면 좋고요. 아니면 또 그러네. 타파스 세비야가 교통이 예전부터 좋고 각지에서 식재료가 모여가지고 음식이 맛있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또 혼자 가서 먹으면 네. 아깝지 또. 맛있는 음식 같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사귀면 좋겠어요. 그럼 말라가 론다까지는 좀 혼자만의 시간을 산책도 하고 하신 다음에 네. 세비야 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을 만나서 같이 다닌다. 네. 이런 생각으로 좀. 그라나다까지 일행이 같이 올라올 수도 있어. 친해져가지고. 그럴 수도 아니 있지. 근데 스페인 분들이 말을 많이 거세요. 저도 론다에 그냥 뒷골목 돌아다니는데 너무 흥겨운 분들이 어디서 왔냐, 뭐 춤추고 계신 분들 되게 이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저녁에 술 좀 드시고 흥이 나면 막 그렇게 몸을 흔드세요. 이런 분들 만났을 때 이제 우리가 올라는 다 알잖아요. 네. 올라 아는데 뭐 아침에 이렇게 춤추고 계실 것 같지는 않은데 인사를 좀 이렇게 약간 스페인어로 하면 더 좋아할 수도 있죠. 네. 스페인어는 아침에는 부에노스 디아스. 부에노스 디아스. 점심에는 부에노스 타르데스. 좋은 날. 네. 저녁에는 요거는 근데 자기 직전이긴 한데 부에노스 노체스. 그런 것들 알아두시죠. 아침, 점심, 저녁 인사. 이렇게 하면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서비스가 달라질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음식점에서는 뽀르파보르가 주세요거든요. 그걸 뽀르파보르. 많이 활용하면은 뭐든 뽀르파보르 하면은 더 윙크하면서 잘 줄 거야. 네. 그렇지. 중요하지. 네네네. 단어 몇 개를 알고 가는 것이. 스페인 남자들이 친절합니다. 그 세비야에서는 가볼 만한 데가 어디가 있나요? 세비야 대성당 있나요? 산타크루즈 지구라고 해가지고 세비야 대성당이 있는 곳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해 볼게요. 세비야 대성당은 규모로 일단 먹어줘요. 1위는 바티칸의 산 피에트로 대성당이고 2위는 런던의 세인트 폴 대성당이고 3위가 세비야 대성당이래요. 그래요? 네, 규모 굉장히 큰데 스페인도 이슬람의 지배를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막 국토 회복 운동 이런 걸 하거든요. 스페인을 되찾으려고. 그러면서 이제 되찾았을 때 기존 이슬람 사원을 허물고 지은 거예요. 네. 과거를 지우고 새 왕국을 시작하려고. 그래서 무려 100년에 걸쳐서 이 대규모 성당을 지었고요. 근데 성당 옆에 또 히랄다 탑 같은 경우는 옛날 이슬람 양식이 남아있고 성당 안뜰에는 또 이슬람 스타일로 오렌지 나무를 막 심어놓은 정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허물긴 했지만 옛 흔적도 남아있는 미묘한 성당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당 안에 또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의 묘가 있어요. 네, 짐작하시죠? 그분이군요. 그분이죠. 네. 콜럼부스. 네. 마젤란, 콜럼부스가 다 스페인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네네. 항해 시대에 탐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콜럼부스가 여기서 죽은 건 아닌데 결국은 나중에 와서 안치를 시킨 거죠. 그래서 가보시면은 4명의 왕이 콜럼부스의 관을 들고 있는 조각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앞에 계신 분들의 왕의 표정이 되게 밝아요. 콜럼버스를 좋아했던 분들이래요. 뒷분들이 좀 어두워요. 콜럼버스 반대했던 분들. 네. 하지만 그의 시체를 지게 했구나. 그 왕들로 하여금. 그러니까요. 네, 대단하다. 네. 어쨌거나 신대륙을 발견했으니까 콜럼버스가. 그럼요. 네. 자세히 보면은 왕의 발이 되게 달아 있어요. 조각상이. 그 발을 전부 다요? 4명 다? 아니 앞쪽에. 앞쪽에 2명만? 네. 앞쪽에 이제 오른쪽 발을 만지면은 다시 세비야를 오게 된대요. 네, 뭐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오게 된다는 얘기도 있고 저는 그냥 일단 세비야 다시 오게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마르고 닳도록 만졌거든요. 그때는 뭐 올지 않을지 몰라도 정말 2년 뒤에 다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2년 뒤에 또 만져야겠다. 네. 잠깐 문을 닫은 거예요. 진짜. 진짜요? 그래서 2년이 지났는데도 못 가고 있죠, 지금. 그렇구나. 네. 근데 이분은 타로, 사주 이런 거 전혀 안 믿으신대요. 안 믿으신다지만, 그래도. 믿자 본자니까 한번. 지금 이 여행을 2년 후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좋잖아요. 네. 그쵸.
이미 사랑하는 사람과 만지고 있을 수도 있지. 그렇지. 론도에서 만났을 수도 론다에서 있고. 만나가지고. 론다에서. 네. 맞아. 투우사를 만날 수도 있어요. 투사. 이야. 네. 아무튼 세비야 대성당에 콜럼버스 묘가 있는데 그 앞에 계신 분들 오른쪽 구두를 만지면 뭐 그런 속설이 있으니까 실제로 사진 보니까 막 다 달아 있더라고요. 맨들맨들하던데요. 네. 그 오른발이. 그쵸. 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왔어요. 자, 세비야 대성당 그렇게 가야 되고. 네. 또 바로 앞에. 네. 알카자르라는 게 있어요. 알카자르. 궁전인데요. 역대 왕이 기거하던 궁전이고 여기도 원래는 이슬람의 요새가 있었는데 궁전으로 바꿔놓은 거죠. 이 바꾼 왕은 그 국토 회복 운동해서 다 되찾은 왕인데 이슬람 건축 양식에 되게 심취해 있었대요. 네. 본인이. 네네. 그래서 이 궁전을 만든 거죠. 알카자르. 네. 알카자르.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의 축소판 같은데 미리 먼저 보고 나중에 그라나다를 가시는 거예요. 그라나다에 아람브라 궁전이 있으니까 네. 그 전에 이제 축소판인 궁전 한번 보고. 네. 네. 근데 이제 양식 같은 거를 조금 알아두시면은 좋은데요. 무데하르 양식이라 그래요. 특징이 되게 기하학적인 형태를 많이 쓰고요. 목재 천장, 그다음에 채색 타일. 이 타일이 막 노란색, 초록색 너무 예쁜 타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잘 배치해놨어요. 이게 나중에 포르투갈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포르투갈의 한 왕이 세비야에 와서 알카자를 보고 우리도 이런 걸 만들어야지 해서 만든 게 아줄레주라는 포르투갈 타일 장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스페인은 아랍의 영향을 받고 포르투갈은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거죠. 맞아요. 스페인 타일이 유명하죠. 네.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나라에 타일 대부분을 스페인이나 막 이런 데서 수입을 하다가 인테리어 이제, 하면은 네. 스페인 타일이 제일 스페인 비싸요. 타일 제일 쳐줘요. 아, 그래요? 요즘에 이제 금액 때문에 중국 타일을 많이 쓴다 그러는데 아, 스페인 타일이 유명하구나. 유명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정원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기를 좀 여유 있게 보시면 좋겠어요. 뭐 좀 먹을 거 들고 들어가셔도 되니까 정원 안에 카페도 있고요. 아예 정말 피크닉 온 기분으로 쫙 보시는 거죠. 세비야에서는 어디서 먹어야 돼요? 그다음에 식사는 사실 웬만하면 다 맛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특정 식당을 지정해드리기보다 이왕이면 이 대성당이 보이는 노천 카페에 좀 자리를 잡으시면 좋겠어요. 세비야 대성당이 네, 보이는 카페. 네. 이제 대성당도 보셨고 알카자르도 보셨는데 식사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메뉴를 잘 고르시면 돼요. 점심 같은 경우는 메뉴 델 디아라는 게 있어요. 오늘의 메뉴? 오늘의 메뉴. 스페인어 잘하시네요. 감으로 때렸어요. 오늘의 메뉴겠지. 그렇지. 야, 여행방송 2번 만에 이렇게 풍어를 유알못인데. 네. 유럽은 나에게 아직 미지의 세계인데. 네. 근데 메뉴 델 디아가 좋은 게 에피타이저, 메인, 디저트, 음료까지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게 보통 싸면 10유로, 비싸면 15유로니까. 비싸지 않네? 많이 안 비싸네요. 그렇죠. 네. 야, 요거는 이렇게 섞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먹으면, 같이 먹고.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론다에서 만난 분이랑 아니, 론다에서 안 만나고 세비야에서 만났을 수도 있지. 세비야에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이렇게 좀 친해지면. 오른발을 만지는데 같이 동시에 만지는 거야. 그 둘이 같이 다시 오게 되는 거잖아. 영화 아니에요, 영화? 야, 네. 기다리세요. 누가 오른발 만질 때까지. 계속 같이 만져. 네. 네, 그렇게 식사를 하시고요. 네. 오늘의 메뉴. 어지간하면 하면 다 맛있나 보네요. 네. 근데 시간대를 따지니까 좀 커서 대성당 보고 점심 먹고 알카자를 보면 딱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저녁 무렵이 될 것 같아요. 요때는 이제 플라멩고를 한번 보셔야죠. 플라멩고. 플라멩고를 볼 때는 많아요. 근데 많은데 조금 위치도 찾기 쉽고 공신력 있고 무대도 꽤 큰. 무대가 다 크진 않더라고요. 저는 플라멩고를 2번 봤었는데요. 네네. 사실 처음 세비야에 갔을 때 제가 무리해서 리스본에서 버스를 타고 넘어갔어요. 야간 버스. 그러니까 밤새 제대로 못 자고 시간이 아까우니까 아침부터 놀다가 밤에 친구랑 또 분위기 내려고 머리에 꽃을 꽂고 저의 의도는 스페인 여자였으나 북한에서 온 공연자처럼 머리에 꽃을 꽂고 딱 앉았는데 웬걸 너무 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오기 이유가 구슬픈 기타 연주를 먼저 해요. 그때 깜빡 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너무 춤만 있진 않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기서 좋으면 나중에 그라나다 같은 데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또 유명한 게
플라멩고 댄서인데 영화 배우인 분이 만든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데보다 퀄리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플라멩고 박물관의 공연을 추천드립니다. 플라멩고 박물관. 네. 한 5시 때부터 8시 때까지 있으니까요. 첫 공연을 보시고 저녁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점심 저녁 시간이 좀 빠르지 않다면서요? 네, 거의 점심을 한 2시에 많이 드시고요. 2시부터 점심을 먹어요? 네, 저녁은 뭐 9시부터도 드시고 빨라야 8시. 그래서 저녁에 7시부터 문을 열어도 그때는 보통 식전주에 타파스 정도 먹고 본격적인 식사는 8시, 9시 하세요. 대간독수 타임인데? 아, 그렇지. 늦이 막 일어나서 설렁거리다가 그렇죠. 늦은 점심. 아침도 10시 때 드세요. 그렇지. 네. 뭐 그러니까 너무 이른 아침부터 막 설치고 다니고 막 이러면 네, 오히려 정말 두 분이 좋아하는 느그정. 스페인은 느그정.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문 연 데가 없겠네 별로?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즐겨야 되기 때문에 굳이 맞죠. 새벽부터 왜냐면 해가 늦게 지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스페인 사람한테 왜 이렇게 저녁을 늦게 먹냐. 해가 안 졌는데 어떻게 저녁을 먹니요. 말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네. 너무 아침부터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네. 조금 느긋하게 하셔도 2시, 8시 정도가 이제 점심 저녁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그래서 뭐 공연 보시고 좀 타파스 바 같은데 가시면 돼요. 스페인은 그러니까 바르라고 하거든요. BAR은 맞는데 바르에서 아침도 먹고요.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어요. 바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야경 뭐 특히 뭐 바야 스팟이다 뭐 이런 건 따로 없고. 야경도 사실 그 시내 중심가의 야경이 아름답거든요. 네네. 그쪽 보시면 되고 이제 주무시고 다음 날로 넘어갈게요. 세비야 또 있을 거니까. 그렇지. 어차피 하루 더 있는데. 어디 갑니까 다음 날에? 다음 날은 혹시 예전 CF인데 김태희 씨가 막 어떤 아름다운 강장에서 머리에 꽃을 꽂고 춤추던. 네네네. 까만 옷 입고. 까만 치마에 플라멩고. 네. 네. 기억나세요? 네네. 옛날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 저 금시초문이에요. 김태희 씨가 누구예요? 네. 저는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네. 이번에 식사를 합니다에 그 장면이 또 나오더라고요. 어쨌거나 거기가 스페인 광장이에요. 스페인 광장. 네. 거기군요. 네. 스페인 광장 같은 경우는 앞에 이렇게 물이 흐르고요. 막 배가 떠다니고 건물이 둥글게 둘러서서 되게 아름답게 지어져 있어요. 근데 특징이 벤치마다 막 타일로 장식을 해놨어요. 그 너무 아름다운데 하나하나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스페인 58개 도시. 그러니까 다 그려져 있대요. 진짜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그 도시 출신이 아닌데 스페인 사람들은 거기 가면 자기 고향을 찾아가지고 여기 사진 찍고 인증샷 찍는 그런 장소인 거죠. 그야말로 스페인 광장이구나 정말. 그러네. 모든 도시가 다 모여있구나. 네, 대성당에서 걸어가실 수 있는 데인데요. 뭐 숙소에 따라서 날씨만 좋으면 세비야도 뭐 충분히 걸어 다니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강가로 좀 나가 볼게요. 네. 강 이름이 좀 어려워요. 과달키비르 강. 과달키비르 강. 네. 네. 그 강에 황금의 탑이라고 있어요. 12각형, 보통 8각, 사각인데 12각형이고, 예전에는 여기에 신대륙에서 가져온 금을 저장했대요. 그래서 황금의 탑인 거죠. 탑이구나. 네. 야. 그리고 마젤란이 여기서 항해를 떠났대요. 그러니까 그런 좀 역사적인 것도 느껴보시고, 강도 걷고, 또 강을 또 건너가면 그 뒤쪽에도 좀 전망 좋은 레스토랑도 있고 많거든요. 이쪽도 한번 보시면 좋고, 또 그쪽 강 근처에 세비야의 지붕이라 불리는, 지금은 계속 오래된 건물들 봤잖아요. 네. 조금 최신식 건물이에요. 뭐 와플처럼도 생겼는데. 오, 야, 신기하다. DDP 같이 생겼고. 네. DDP. 그러네. 네. 미안해. 난 모든 게 다 한국 기준이야. 세비야의 DDP. 너 그치. 호미곶 다음으로 적절한 표현이었어. 네. 그래서 요런 건물도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에 가시니까 안타깝지만 사실 이 강 건너가 4월 말이 하이라이트예요. 봄 축제. 네. 스페인 전역에서 봄 축제가 벌어지는데요. 제가 2번째 세비야 갔을 때가 딱 그 봄 축제 기간에 축제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연 주신 분은 해당이 안 되지만 혹시 다른 분이 세비야 가시면
꼭 4월 말 축제 기간을 맞춰서 가시면은 너무 볼만해요. 정말 세비야 사람은 다 모여 있어요. 천막을 강가에 쫙 짓고요. 천막도 너무 예뻐요. 서커스 천막처럼 하는데 또 막 남자분도 꾸미고 여자분들은 다 그런 전통 드레스에 머리에 꽃을 다는데 보통 이게 한쪽에 달 것 같지만 요즘 트렌드는 위에 닭벼슬처럼 크게 다는 거래요. 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그리고 마차가 막 다니고요. 카세타라고 하는데 천막에 가면은 정말 남녀노소 모두 뭔가 가는 잔 하나를 들어서 마시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저도 그때 기분을 내려고 다시 또 머리에 꽃을 달고 네. 이번엔 파란색 꽃을 달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머리 꽃 달고 다니니까 막 들어오라는 거예요. 네. 들어가면은 술도 줘요. 그때 마시는 게 레브히또라고 해서 화이트 와인에 사이다를 섞어 마셔요. 우리나라도 낮에 이제 맥주 마실 때 술 안 취하려고 사이다 섞어 먹잖아요. 그거랑 적절했나요? 네. 맥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레브히또도 먹고 같이 막 춤도 추고 이런 축제 분위기를 느껴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4월에 가시면 꼭 이 축제장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사연을 뭐라고 주셨냐면 이번에는 국내 여행 가고 새로운 곳에서 일하면서 다시 여행 적금을 들어서 꼭 스페인에 가고 싶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갔다 오시고요. 4월에. 다음번에 갈 때는 4월에 맞춰서. 머리에 달 꽃도 준비하시고. 그렇지. 네. 아, 꽃은 가면 다 팔아요. 어차피 팔겠고. 비싸지도 않아요. 네. 그냥 사서 있는 동안 머리에 그렇죠. 두 분이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재밌어요. 막상 달아보면 재밌어요. 네. 저는 양쪽에 이렇게 달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 미친 소같이. 네. 그라나다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라나다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어가지고 버스 타고 못 갑니까? 버스도 가실 수 있는데 기차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얼마나 걸려요? 거기도 3-4시간 이렇게 잡아 조금 아주 더 멀진 거리가 않네. 네. 그러니까 말라가를 중심으로 거의 이렇게 한 사각형처럼 론다, 세비야, 마른 모골 정도 이렇게 위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먼 거리긴 하죠. 기차로 그러면 이동을 해가지고 그라나다에서는 이제 하루 묵을 건데요. 요때는 말씀 주신 대로 빠라도르 묵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뭐 예약을 찼을 수도 있고 또 가격대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빠라도르 근처에 있는 호텔도 위치는 굉장히 좋아요. 네. 빠라도르가 아람브라 궁전에 있는 거고. 빠라도르는 궁전 앞에 있는데 궁전 문 앞에도 호텔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구글맵 검색하셔가지고 알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굉장히 쾌활하고 막 이렇게 먼저 가서 좀 적극적이고 이런 성격이시기 때문에 예전에 유럽 여행 갔다가 한인 민박 이런 데서 만난 친구들하고 아직도 연락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세비야에서 친구 사귀어가지고 그라나다로 가서 아마 뭐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서 아마 이미 굉장히 친해져가지고 막 다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론다에서는 꼭 빠라도르를 가셔야 될 것 같아. 론다에서. 그 이후에는 빠라도르 내가 가고 싶어도 맞아요. 이 친구들 막 30만 원씩 갈 수 없잖아요. 아람브라 궁전으로 그래요. 가니까. 그라나다 빠라도르는 다음에 왔을 때 만약에 친구가 여의치 않아서 또 혼자 있어야 된다 하면 빠라도르 가시고 그렇죠. 만약에 뭐 이렇게 좀 친구가 생겼다 그러면 뭐 일단 게스트하우스 가긴 해야죠. 그리고 다음에 와서 아람브라 궁전에서 둘이 왔을 때. 만약에 신혼여행으로 가도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화 보셨어요? 트립 투 스페인? 트립 투 스페인? 아니요. 아니요, 못 봤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들은 영국에서 오기 때문에 스페인 북부에서 라만차를 가로질러서 그라나다로 내려와요. 근데 그들도 늘 떠들면서 하는 게 영화인데 떠드는 게 내용 단데 아람브라가 바라보이는 빠라도르 야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안 묵으시면 그 식당만 가셔도 돼요. 네. 그치. 일단 트립 투 스페인을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네, 근데 뭐 영화가 그렇게 재밌진 않죠. 빨리 감기로. 그림만. 스팟만 보면 되지. 네. 여기 오케이 이렇게 하고 네. 근데 그 궁전이 이미지는 알잖아. 보면 여기가 거기야 할 정도로 진짜 아름다운 곳인데 직접 가서 보면 정말 좋겠다. 그게 또 한번 그렇게 보고 가는 거랑 이미지가 없이 가는 거랑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한번 이렇게 빨리 감기로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그라나다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네. 어디 가야 됩니까? 그라나다에서? 일단 그라나다는 아람브라인데요. 아람브라는 꼭 예약을 하셔야 돼요.
아람브라를 보러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약된 시간에 따라 좀 코스를 잡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동 시간이 있으니까 오후로 예약이 잡히셨으면 아람브라부터 보시고 무조건 하셔야겠네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무식하게 예약을 안 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스케줄이 닿고. 네, 그럼 가서 처음 못 볼 갔을 수도 때. 있겠네요. 근데 전날 급하게 티켓이 빈 거를 뭐 이렇게 두 자리 난 거?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봤었거든요. 꼭 예약을 먼저 하셔야 되고. 네. 알람브라 궁전 같은 경우는 아침 8시부터 2시까지 예약 받고요. 2시부터 6시까지 예약을 받아요. 그래서 티켓에 보면은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나르스 궁전이거든요. 그 궁전 입장 시간이 있어요. 그거에 또 한 30분 전에 궁전 앞에 줄을 쓰셔야 돼요. 그걸 놓치면 못 들어가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요거 꼭 명심하시고. 야, 이건 좋은 팁이네. 네. 그러네요. 네, 일단 아람브라 왜 이렇게 유명한지 좀 얘기 좀 해볼게요. 나스르 왕국이 남기고 간 유산이에요. 근데 이 왕국이 정말 막 전투에서 져서 패해서 물러서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보압딜 왕. 이름도 굉장히 아랍스럽죠. 이 왕이 그라나다를 잃는 것보다 알람브라 궁전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슬프다 하면서 정말 울었대요. 자기가 정말 혼을 담아서 만든 궁전인데. 내 집 마련해서 인테리어 다 해놓고 지금 평생 손자 손녀랑 같이 살 집인데 누가 들어온 거지. 뭐 이런 느낌이군요. 그러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탈환한 이사벨라 여왕이랑 페르난도 왕도 사실 적국의 궁전이면 파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건 그대로 둬라. 라고 한 거죠.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예상치 못한 프로옵션에 그대로 들어온 거죠. 네. 너무 저렴하다. 심지어 나중에 이 또 심취했던 카를로스 왕이 자기 궁전을 그 사이에다가 지어요. 네.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매표소에서 들어가면은 헤날렐리페라는 요새부터 먼저 보게 되시고, 그다음에 카를로스 5세 궁전 보고, 나르스 궁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하이라이트는 나르스 궁전이에요. 아람브라 궁전은 가시기 전에 조금 이렇게 저렇게 검색도 해보시고 찾아보시면 좀 요령이 생기실 테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알람브라 궁전 가실 때는 타레가의 기타 연주,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곡을 좀 듣고 가시면은 다 아시는 곡일 텐데. 네. 기타 배우는 분들은 다 한번 쳐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모두 들어본 그 노래. 네. 그분이 실연을 당하고 알람브라에 왔다가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쓴 곡이래요. 거기서 작곡을 했고. 네. 근데 그 곡을 듣고 알람브라에 가면은 알람브라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게 물소리거든요. 이슬람이 굉장히 물을 생명수라고 생각하고 연못, 분수 막 이런 걸 중요시해가지고 곳곳에 물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가 물소리, 새소리 즐거워지는데 그 물소리랑 이 기타랑 굉장히 잘 맞다라는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구나. 그러네요. 네. 그리고 아람브라 궁전 같은 경우는 모사랍의 양식이래요. 이슬람 지배하에 발달된 건축 양식이고 뭐가 특징이냐면 말발굽형 아치, 달걀 모양의 둥근 천장. 근데 이 천장을 뒤덮은 종류석 장식.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 하고 목을 막 꺾어가지고 천장을 계속 보게 돼요. 이러면서 목 디스크가 치료되는 거죠. 그렇구나. 아껴두신 겁니까 이거 지금? 야, 이거 꼭 가셔야 되네. 왜냐면 저도 목이 안 좋아가지고 노트북 많이 쓰는 분들은 왜 목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항상 목을 뒤로 꺾어서 하늘을 보는 습관을 들이고 목 뒤로 꺾는 운동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세비야도 그렇고 그라나다도 그렇고 너무 아름다운 궁을 보면 천장이 특히 아름답거든요. 목을 안 꺾을 수가 없어요. 앞만 보실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괜찮네. 야, 이게 여행이 병도 치료해주는, 야, 이 정도에. 이 정도로 맞춤형이에요. 네. 치유의 여행. 꼭 가셔야 됩니다. 네. 꼭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천장에 막 우주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 분수가 아름답다고 했는데 그 사자의 방 같은 경우는 12마리의 사자가 받들고 있는 분수 뭐 이런 것도 있고 정말 제가 말로는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아름답고 또 마지막 맨 위까지 올라가서 건너편 알바이신 언덕을 바라보는 전망도 굉장히 좋아요.
그라나다 이름만 들어본 그 전설의 도시를 이렇게 지금 머릿속으로 그려보니까 너무 그래서 궁금하다. 이제 세비야에서 그라나다 오셔가지고 체크인하고 알람브라 궁전을 보셨잖아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궁전 안에 파라도르 안에 레스토랑에서 뭐 잠깐 요기 좀 하시고 늦은 점심 좀 드시고 시내로 내려올게요. 대부분의 다른 스페인에서는 커피 드세요. 뭐 우유가 들어간 커피는 카페 꼰레체고 꼰이 위드거든요. 그런 거 드시고 뭐 에스프레소 드시는데 여기는 아랍식 모로칸 티 많이 드세요. 그래서 모로칸 티가 그린티에 조금 달달한 걸 섞어놓은 거라 또 덥고 하면은 산뜻하거든요. 그것도 한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쇼핑을 좀 안 하셨잖아요. 제가 사실 세비야에서 시간 나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짐이 늘어나면 힘드니까. 근데 그라나다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이런 게 아니고 명물 거리가 있어요. 그쪽에서 쇼핑을 한번 해보실게요. 여기도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알카이세이라라는 네, 아랍풍 시장이에요. 네, 만약에 두바이 이런 데 다녀오신 분들은 두바이 아니야? 이렇게 느낌이 올 정도로 그런 양식들의 건물이 네, 아랍 느낌이 크진 않은데 아랍 느낌이 나는 시장이고 시장. 예, 뭐 온갖 뭐 스카프, 등, 뭐 정말 딱 아랍 느낌이 나는 물건들을 많이 팔아요. 아까 사진 얼핏 보니까 무슨 모로코라고 해도 믿기더라고요. 근데 여기 스페인에 있다니 너무 또 신기하고. 모로코 가깝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메이드 인 모로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네. 그거 보신 다음에 이제 저녁 때가 되면은 알바이신 언덕으로 좀 올라갈게요. 알바이신 언덕. 왜냐면 전망은 다 상대 쪽에서 봐야 예쁜 거잖아요. 낮에는 알람브라 궁전에서 알바이신을 봤고 지금은 알바이신에서 아람브라를 보는 거죠. 아람브라의 야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는 그 기타 연주가 올라펴지면서. 뭐 먹어요? 뭐 먹어야 돼. 배고플 거 아니야. 뭐 먹어요? 먹어야지. 조금만 음미하고 먹자. 바로 뭐 먹냐는 일단 알바이신 산 니콜라우스 전망대에 가가지고 잠깐 음미하시고요. 네. 근데 너무 아쉬워. 이 전망대가 사람이 드글드글해요. 사실 가면은 커플들 그렇게 나란히 못 있나 모르겠어. 폭에 서 있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짜증 나실 거예요. 이제 좋은 레스토랑으로 옮길게요. 잘생긴 웨이터가 안내해주는 카르멘 아벤 후메아라는 전망대랑 비슷한 전망이에요. 그럼 언덕 위에 하얀 집들 중에 자리한 레스토랑인데요. 여기도 11세기 아랍인의 저택을 레스토랑으로 개조했대요. 진짜 그러니까 좋은 풍경 보면서 좋은 집 살았던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는 유명한 게 뭐 자갓 이런 데서 세계에서 낭만적인 레스토랑 톱 10에 뽑힌 곳이라고 하고. 진짜요? 네, 저도 가봤는데 정말 예뻤어요. 예뻤고 요리를 조금 더 프레젠테이션을 모던하게 해줘요. 막 양 많고 막 푸짐한 이런 것보다 좀 세련된 레스토랑이니까 하루 정도는 이런 데서 할만하죠. 네, 그동안 뭐 타파스 이런 거 많이 드셨으니까 네, 분위기 한번 잡아보는 거죠.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세비야에서 이제 친해졌잖아. 그래. 약간 이 좀 미묘한 남자분이 그 중에 하나 있는 거지. 있지. 그 중에 이렇게 쫙 시간을 보내다가 밀당도 좀 있고 애매한 이런 관계로 요 분위기 좋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그 전에 다 같이 여러 명들이 한 3-4명 일행들이 생겼어. 왁자지껄 알바이신 언덕에서 아람브라 궁전을 딱 보는데 다들 막 포개져 있는 걸 보고 짜증이 난 거야. 근데 뭔가 짜증이 난다고 농담을 하는데 그 남자분만 뭔가 눈빛이 심상치 않아. 그래서 둘이 레스토랑을 가는 거죠. 그런 게 조금 이제 생긴 사람이 있으면 네. 더 약간 짜릿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끼리 너무 김치국 마시고 있는데. 아니, 해볼 수 없으면 대리만족이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할 때마다 배 감독님의 로망이 우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네. 여기서 식사하시고 만약에 나는 플라멩고 공연이 정말 잘 맞다. 그러면 그라나다는 동굴 공연장. 동굴 안에 있는 공연장에서 플라멩고 보는 걸로 유명한데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두 군데 보신 분들은 여기가 더 뭔가 집시 느낌도 나고 분위기 있었다고 하니까 그것도 시간이 되시고 생각 있으시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동굴이면 소리도 막 울리고 하니까 훨씬 더 좀 몽환적이겠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말라가 론다를 거쳐서 세비야, 그라나다까지 2박 1박, 2박 1박 이렇게 해가지고
네. 왔고요. 이제 바르셀로나를 건너 가야 되는데요. 네. 네. 이거는 거리가 좀 많이 있던데요. 스페인 정말 커요. 네. 그래서 그라나다에서 바르셀로나 가실 때는 저가 항공, 스페인 저가 항공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세요. 대략 어느 정도나 합니까? 싸게 예매하시면 7만 원대도 사시고요. 저는 좀 늦게 해가지고 14만 원 정도 줬어요. 많이 비싸진 않네요. 네. 뭐 몇십만 원 드는 건 아니니까 네. 좀 편하게 부엘링이라고 제가 세계 저가 항공을 많이 타봤는데요. 그 중에 가장 편안했어요. 아, 그래요? 웬만한 웬만한 저가 항공이 안 편안하거든요. 그렇지. 네, 그 중에 저가니까. 편안했다. 네, 괜찮았다. 부엘링. 기억하시고요. 네. 자, 드디어 바르셀로나 건너왔어요, 이제. 네. 음. 사실 바르셀로나만 일주일도 머문 여행 많이 하세요. 근데 그래도 스페인이 처음이고 지금 안달루시아를 쫙 훑었잖아요. 네네. 그래도 바르셀로나를 제가 3박 4일은 잡았어요. 왜냐면 도시가 워낙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많아가지고 그래도 저 첫날은 이동시간 있고 하니까 일단 바르셀로나의 중심가 람블라스 거리에서부터 시작해볼게요. 람블라스 거리는 달과 육펜스, 써머신 모음이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거리라고 극찬했던 거리예요. 좀 플라탄 나무가 쫙 가로수로 있고 옆에 막 이렇게 예쁜 건물들, 카페들, 식당들 막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직선으로 쫙 이어져요. 콜럼버스 동상에 있는 광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끝에 바다가 있어요. 야. 푸른 바다가 막 넘실대요. 진짜 멋진 거리죠. 첫날엔 가서 그럼 짐 풀고 이제 해변에서 좀. 근데 일단 이제 밥을 드셔야 되니까. 굶고. 네. 제가 항상 먹고. 네, 먹고 그렇지. 허기지면 안 되니까. 네. 네. 선밥 후 구경. 네. 그래서 보케리아 시장이라고 보케리아 너무 시장. 유명한데요. 유명하긴 하지만 여전히 현지인들도 장을 보러 와요. 네. 그래서 시장 초입에 막 와글와글한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현지인들이 먹는 식당이 많아요. 여기도 뭐 타파스 같은 거 드실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타파스 종류를 잘 얘기를 못 드린 것 같아요. 의외로 튀김 종류가 많아요. 지방마다 타파스가 다른데 이 타파스의 기원이 원래 와인을 마시는데 와인이 좀 단 와인이면 파리가 끓잖아요. 막 벌레가 오니까 그 와인에 이렇게 덮어놓은 음식이었대요. 빵 같은 거 이렇게 덮어가지고. 파리 꼬이지 말라고. 네. 그래서 이제 와인은 보호하고 요거 한 입 먹고 와인 마시고 그게 기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한 거예요. 혼자 여행 갈 때 너무 좋죠. 타파스가 양도 작고 조그마니까. 네네. 근데 이제 드셔보실 만한 게 고추를 올리브 오일에 그냥 구운 요런 것도 많이 드시고 튀김류도 너무 많아요. 뭐 꼴뚜기 튀김, 오징어 튀김, 각종 튀김류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딱 생각하시는 바게트 빵 위에 이렇게 올라간 것도 있고 꼭 타파스라고 할 순 없지만 이 지역 음식이 토마토 많이 먹잖아요. 바게트 위에 마늘을 싹 바르고 토마토 갈아서 올리고 소금이랑 올리브 오일로 간 판콘 토마테. 맛있겠다. 이게 그냥 우리나라 밥 김치처럼 먹어요. 요런 거는 뭐 언제 먹어도 맛있고요. 이게 좀 보고 고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항상 웨이터들이 있으니까 추천해달라고 하세요. 네. 저는 2번 물어보거든요. 추천해줘. 뭐 해주면 진짜 맛있어? 그러면 또 스페인 남자들 또 손을 잡으면서 맛있대. 그래서 그래. 그걸로 줘 이렇게 되더라고요. 손 한번 잡혀보시고요. 식사 좀 하시고 해변으로 갈게요. 네. 해변이 정말 도심에서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그냥 점심시간에 샌드위치 사들고 해변에 가서 식사도 많이 한대요. 그리고 아직은 8월 말이니까 수영복 입은 사람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뭐 좀 수건 같은 거 호텔에 있는 수건 들고 나오셔도 되고 이렇게 누워서 수영복 안에 입으면 이렇게 원피스 딱 벗으면 수영복이잖아요. 네, 그렇게 좀 해변도 즐기시고 야, 좋다. 여유를 한번 부려보시고 이제 다음 직장 가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수영복을 간혹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네, 수영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제가 처음 바르셀로나 갔을 때 10월에도 수영복 입고 태닝하고 계셨어요. 햇살이 너무 따뜻하고 막 그래서 네. 꼭 챙겨가야 되겠네요. 꼭 챙겨가셔야죠. 안 챙겨가고 사면 안 됩니까? 뭐 사셔도 되는데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니까요. 유로피아. 네. 아시아랑 네. 맞는 사이즈로 예쁜 걸로 챙겨가시면 더 편하시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첫째 날은 그렇게 시장 둘러서 좀 먹고 네, 해변도 가고, 해변 가고. 이제 첫째 날의 피날레로는 분수쇼.
분수쇼. 네. 네,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 몬주익 언덕의 분수쇼를 보면서 내가 바르셀로나에 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지역이 있지만 바르셀로나는 마드리드처럼 빼고 안 보고 올 수는 없는 도시다. 네, 절대 뺄 수 그쵸. 없는 도시죠. 음. 이날은 여기서 끝나고요. 축구를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날짜도 막 봐야 되고 제가 또 추갈못이라 뭘 추천해드리긴 힘든데 네. 만약에 바르셀로나를 한인 민박 이런 데 묵으시면은 그쪽 통해서 좀 예약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맞아요. 네, 뭐 29, 30일 중에 좀 축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디. 그래서 부디. 네. 축구 아니면 축구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출발 날짜를 정하거나 뭐 그러실 수도 있고. 가자마자 뭐 축구가 있으면 축구 보고 네. 일정을 좀 바꿔도 되고요. 야구는 광팬이라고 하셨는데 축구는 이제 그 정도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네, 그 티켓 값이 엄청 비쌌을 수도 굉장히 있으니까. 비싸니까. 네. 아니면 뭐 축구장 투어만 맞아요. 가능은 해요. 축구장을 보고 오는 것만으로 해도 뭔가 그래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긴 하다. 네, 그리고 그래요? 티셔츠 하나 사시고 네, 좋아하는 네. 선수 있으면 네, 네. 그것도 기념이 될 그리고 거고. 소매치기 많으니까 아, 네. 조심하셔야 돼요. 바르셀로나 정말 소매치기 굉장히 조심하셔야 많아요. 돼요. 네. 네. 저 아내가 바르셀로나 가가지고 네. 메시 보겠다고 메시 보러 갔는데 여권 털렸어. 아, 정말? 거기서 틀렸구나. 네. 아내가 털린 건 아니고. 축구장에서요? 네, 축구장에서 이제 쭉 줄 서 있는데 이렇게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페퍼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막 눈 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가져가고 뭐 이런 사람이 많으니까 네, 네. 여기서 바르셀로나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론도에서 만난 건장한 남친이 같이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또 네. 드네요. 이때는 일행이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네. 아니 론다에서 만난 알 수 없는 분과 나중에 신혼여행 왔니? 한국 같이 가실 기세예요. 그분이랑 세비에 다시 가야 돼요. 아. 오른발을 만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네. 그래서 축구는 2일 차에 가시든 3일 차에 가시든 뭐 네네. 시간이 맞는 대로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 뭐 이때는 이제 축구를 봐야 되니까 그거 빼고는 또 가우디를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가우디는 알아. 사진에서 봤어. 그래. 네, 그거 막 짓고 있는 그거. 네. 네, 성가족 대성당. 그게 완공되려면 아직도 10몇 년? 네. 20년 가까이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한참 나왔고 한참 짓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봤을 때 든 생각이 뭐 2030몇 년인가 뭐 완공된다는데 야, 안 오는 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 생전에 보겠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또 얼마 안 들면서. 남았어요. 네. 하루를 안 빼가지고 가우디를 봐야 됩니까? 사실 하루는 안토니오 가우디데이로 하시는 게 가우디 데이. 그렇죠, 만약에 바르셀로나를 다시 못 가신다면 정말 네. 그 후회 없을 거고요. 근데 뭐 또 가실 수 있죠. 론다에서 네, 만난 네. 그분이랑 오시면 되니까. 어쨌거나 가우디는 내가 꼭 보고 싶은 건물 쏙쏙 골라서 자유롭게 보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 네. 투어를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아, 투어도 요금이 큰 차이는 아닌데 어떤 투어는 차를 태워주는 투어가 있고요. 어떤 투어는 그냥 걸어서 대중교통을 타고 이용하는 투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네. 본인의 컨디션 따라가지고 제대로 알고 싶다. 그러면 투어를 추천드리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몇 군데 제가 골라서 봤어요. 일단 이제 시내에 있는 게 까사밀라, 네. 까사밀라랑 까사바트요. 뭐 이런 쪽이고 구엘공원. 네. 구엘공원은 정말 원래는 공원으로 지은 건 아니고 거기에 대저택까지는 아니고 빌라를 지어서 분양하려고 그랬는데 망해가지고 아, 공원이 됐고 이거를 그냥 기부한 형식이에요. 시에다가. 시에다가 네. 기부한 거죠. 근데 정말 그 자유로운 곡선과 화려한 색채 이런 게 또 햇살이 너무 좋으니까 그게 막 비치는 게 너무 아름답거든요. 구엘공원 그리고 성가족 성당 네. 요 정도는 보셔야 되고 그런데 또 만약에 투어를 안 하신다 그러면 까사밀라는 예전에는 안에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살진 않고 좀 바뀌었는데 안에 또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네. 그 안에 레스토랑도 굉장히 멋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맛도 있고. 위대한 사람 하나가 도시의 상징이 됐다는 게 또 이 도시의 매력이기도 한 게 네. 모르고 가다가도 보이니까 저 뭐지? 하면 희한한 건물이 그냥 떡하니 있는데 아 이게 가우디구나. 가우디 도시에 내가 왔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경이롭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정말 옛날이잖아요. 네. 탈 하나하나를 또 부숴가지고 그렇게 붙였다고 하는데 네. 대단하죠. 정말
꼭 한번 보셔야 될 건축물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보다 보면 또 목 디스크 치료도 많이 되시고 우러러 보고 또 목도 말라요. 네. 그러면은 여기는 산미겔이 아니에요. 바르셀로나는 모리츠 아니면 에스트렐라 담. 노란색 아니면 빨간색 맥주 중간중간 갈증 날 때 달래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쇼핑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는 시간은 좀 밀린 쇼핑을 하시면 되는데 그 까사밀라 근처 엄청 쇼핑 가거든요. 람블라스도 그렇고 그런 쪽에 우리가 아는 스페인 브랜드 다 있으니까 자라를 사라라고 하더라고요. 사라는 얘기인지 사라도 있고 뭐 보시고 조금 더 특이한 거 사고 싶다 그러면 그 람블라스 기준으로 고딕 지구가 있어요. 뭐 그런 쪽에는 라탄 가방 요즘 되게 인기거든요. 근데 디자인도 예쁘고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라탄 가방, 모자도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에스파듀르라고 여자분들은 아실 텐데 그게 스페인 집신 같은. 네. 스페인이 오리지널이고 싸요. 저렴해요. 뭐 그런 걸 사실 수도 있고 그리고 미술관 좋아하시니까 고딕 지구에 또 피카소 미술관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또 말라가랑은 또 다르게 전시도 좀 더 그러니까 연대별로 있진 않지만 그 한 시기를 대집중적으로 보여주고 또 멋스럽거든요.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고 피카소를 좋아하신다면 이번 여행은 굉장히 시작과 끝을 피카소로 마무리하실 수도 있고 그러네요.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겠네요. 아니면 꼭 이날은 좀 동선이 안 맞지만 몬주익 가시기 전에 호황미로 미술관이 몬주익 언덕 위에 있으니까 그거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훌쩍 흐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저희가 해드린 게 9박 10일 코스거든요. 네. 이게 좀 부담스럽다. 드러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론다를 덜어내고 바르셀로나를 하루 정도 빼면 그러면 이제 7박 8일 패키지가 되니까 그거는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팁으로 좀 얘기해 주실 만한 게 뭐 없냐 그랬더니 클럽 얘기를 해주셨어요. 바르셀로나 클럽 좋대. 이분한테는 아주 이용한 정보일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해변에 있어요. 클럽이. 진짜?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못 가봤어요. 그래요? 네. 제 남편에 대한 의리를 지키느라 꼭 참고 안 갔는데요. 진짜 괜찮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고민할 정도가 되셨다는 거는. 근데 제가 만난 한국인들이 언니 왜 안 왔어요? 저 뭐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클럽. 한번 가보시고 게시판에 올려주시죠. 그러게. 그럼 되겠네. 여기 3일 있으니까 뭐 2번은 가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여유 있게. 밤에는 클럽, 낮에는 해변. 요게 진정한 그러네. 휴가의 자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급하게 하느라고 또 뭐 허둥허둥 하느라고 빼먹었어요. 저희가 오며 가며 이제 비행기를 타셔야 되잖아요. 여행하는 내내 뭐 중간에 짜투리 나는 시간도 있고 볼만한 영화를 하나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못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분한테 요번 여행 테마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또 영화 하나 추천해 주세요. 뭐 있습니까? 제가 팁을 안 들었으면 이 영화가 어울리는데 마지막 클럽이 너무 강렬해. 이거 진짜 매트릭스 같은 걸 추천해드려야 되나? 클럽 가기 전까지만 보러 가자. Eat, Pray, Love라고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줄리아 로버츠 주인공인 영화였거든요. 거기서 가는 나라나 뭐 이런 건 이제 스페인은 아니지만 여기 또 필라테스 마시고 뭐 하신다니까. 맞아. 이런 마음 자세로 스페인을 그냥 훌쩍 떠나시라.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좋네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 영화를 한번 보시고 살짝 정서적으로 뽐뿌를 받으신 다음에 그래 발권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그러면 혹시 안 보셨으면 지금 방송을 듣고 영화를 먼저 한번 보신 다음에 그럼 이제 뽐뿌가 여기까지 차겠지. 나도 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빨리 예매를 하셔가지고 갔다 오시면 좋겠어요. 진짜로 개인적으로. 맞죠. 요번 기회를 놓치시면 이렇게 좋은 기회가 다시 오기는 조금 쉽지 않다. 네, 정말 10년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신을 위한 선물로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돈은 또 모아서 나중에 또 가시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세비야에서 그 발을 꼭 만지고 오셔야 돼요. 콜럼버스 묘 앞에 오른쪽 동상의 발을. 거기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시더라도 가면 아실 거예요. 다 달아있어요. 거기만 다 뻑혀져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저처럼 붙어서 안 나오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잠깐 기다렸다가 만져보시면 되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 안산에 계신 청취자 박모야 함께 저희가 스페인 여행을 추천해 드렸고요. 말라가, 론다, 세비야, 그라나다, 바르셀로나 이렇게 5개 도시를 9박 10일 내지는 7박 8일로 다녀오실 수 있는 코스를 저희가
추천을 해드렸으니까 맞습니다. 혹시 요분 말고 스페인 여행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사연을 많이 보내주세요. 네. 많이 보내주시는데 사연이 너무 이렇게 좀 많이 오기 때문에 컬투스에 사연 보낸다 생각하시고 보내셔야 된다. 안 그러면 이렇게 픽 떼기가 힘들다.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좀 내가 꼭 이 상담을 받아야 된다. 네. 나를 플래닝을 해줘야 된다 하는 이유를 네. 좀 써주세요. 그냥 너무 이렇게 평범하거나 네. 내지는 그냥 굳이 니네가 아니어도 책보가 할 수 있는데 네. 그냥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보내면 네, 정말 절박한 분들을 저희가 찾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연을 조금 잘 써주시면 네, 여기 사연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고 저희가 당첨되신 분들한테는 요 플래닝 해드리는 거 외에도 선물 또 보내드릴 테니까 네, 하여튼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행지를 가지고 찾아뵙고 네. 오늘은 요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